네,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9월 26일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발장전님 오늘도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아, 금요일인데 참,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예, 오늘 다들 고생하셨네요. 이렇게 향기톡님께서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건강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제 건강이 문제겠습니까? 건강이 아니라 그 산 종목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날부터 쭉 빠지고 있잖아. 예. 제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네. 모든 자산 시장이 좀 코인 떡락. 재밌어?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왜 그날부터 떨어지냐고. 엄청 재밌나 보다 진짜. 아니, 원래 그날 지수가 살려고 지금 그랬잖아요, 2.5%. 야, 큰일 났네 진짜. 이렇게 웃음기 뺍니다. 포트가 빈 사람만 지금 웃습니다. 아니에요. 포트가 빈 사람만. 바보들. 에이. 3,500 갔을 때 빼야지 바보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 몸 그건 아파, 아닙니다. 마음 아파, 계좌 아파, 만신창입니다. 네. 예. 투자의 신님께서 그냥 웃어요. 괜찮아요. 빈트가 웃습니다. 아니 저도 그 묻혀둔 주식 있다니까요. 그리고 시장이 올라야 기분이 좋죠. 예, 다시 매도해 주세요 명행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리노님께서 민준이 지금 마이너스 10%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이너스 10%면 양발입니다. 마이너스 10% 이상입니다. 네. 2자 찍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사과 방송하라고 ST 디깅 온님께서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매수했지만 네. 그게 오히려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그리고 김장열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아침에 잘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예. 네네네. 아침에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네네. 예. 저한테 죄송할 건 없죠. 아이 그래도 두 분이 고생하셨는데. 예. 이거 어떡 합니까? 뭐가요? 진짜. 아침엔 뭐라 그러셨어요? 아침엔 1% 떨어지고 지금까지 와서는 2.5%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는지 궁금하네. 아침에. 9시 한 6분 정도에 제가 만약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다 판다고 답한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죠. 근데 1시 넘으면서 그 반도체 쪽에 좀 안 좋은 트럼프 발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네. 좀 더 부채질이 했던 것 같아요. 1시까지는 뭐 그럭저럭했는데 1시 반인가 20분인가 그 기사. 사실 떨어질 때가 타이밍상 되기는 했는데 이게 한 번에 몰려오고 거기다가 좀 이제 부채질하는 것까지 네네네. 뗄감까지 더하니까 이제 더 떨어진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규 본부장님. 네, 오늘 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도 항상 몇 차례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 환율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환율이 많이 올라왔고 지금 뭐 1,412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코멘트가 좀 나왔죠. 환율이 1,413원이네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시장 자체가 어쨌든 올라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익 매물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우리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좀 빠르게 올라가고 또 빠질 때는 너무 무섭게 빠지니까 네. 이게 투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일단 하락을 하면 굉장히 경계를 하는 주의거든요. 저는 이제 하락 시 매수 이런 표현은 잘 안 해요. 하락 시에는 좀 놔두고 나중에 반등할 때 매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오늘 낙폭까지 우리가 포함을 해보면 단기적인 낙폭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지나가면 또 연휴가 있기 때문에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저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도 좀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내가 투자하려고 했었던 명분이 살아 있다면 지금 이 조정을 좀 기회로 삼아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사실 요 정도 상황에서 본질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본질이 변했느냐가 가장 본질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오늘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1시 반에 나온 그런 뉴스들은 반도체 관련한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뉴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면 지금 그러게요. 사요? 팔아요? 이게 조금 명확하진 않지 않나? 그거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생각했는데 2시간 동안 회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일단 진짜 실행을 그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방법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관망?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 자기네가 수입 미국에서 필요한 걸 수입하는 게 100이면은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생산을 또 100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없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까지 쿼터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식의 아주 과격하게 해서 협상용일 수도 있다고 믿고 싶은데 협상용이라면 본질에 흔들리지 않고 협상용이죠. 근데 협상용인지 진짜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인지 그걸 제가 모르니까 제가 답을 오늘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근데 무슨 뉴스 있었나요? 네, 하시거든요. 뉴스를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 본부장님이 가지고 오신 뉴스 있잖아요. 예. 그 그 영문 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뉴스고요. 네. 네. 요거 맞나요? 10월부터 네네. 의약품 네네. 그 얘기죠? 네네. 예. 의약품 그거- 말고 의약품 말고. 의약품 말고. 띄워주세요. 반도체. 예. 10월부터 의약품 100% 관세. 미국 공장에서 건설 시 예외. 요거 말고. 예, 요거 밑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예.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개판이라고. 그러네. 예. 있어서 고마워. 예.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자동차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 즉 25%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보다 마진이 높기 때문에 높은 관세가 책정될 것이다. 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건 이제 통쳐서 나왔던 거고 예. 오늘 장중에 나온 게 말리고 월스트리트 뭐라 하냐면은 네. 니네가 반도체 수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100을 수입하잖아. 근데 그거만큼 우리 미국이 반도체를 외국에 수입하잖아요. 수입하는 것만큼 미국의 생산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수입과 미국 생산을 1대1로 맞춰서 하라. 만약 그렇게 못하는 업체들한테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라고 나왔어요. 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예. 내가 알기로는. 알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트럼프 정부 반도체 관세 1대1 원칙 내세웠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부담 가중. 요거잖아요. 네, 예.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량 이것과 동일한 수량의 반도체를 자국에서는 생산하도록 하는 1대1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반도체 관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제조기업들을 겨냥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지 않는 기업에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관세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에 그렇게 없고 그런 계획을 발표하라는 얘기지. 예. 예, 그 언제까지 이렇게 생산을 늘릴 거다는 구체적인 거를 50% 5대 5로 1대 1로 그렇게 맞추는 계획을 제시하라. 그렇게 엄포를 놓은 거죠. 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아니 그렇게 하라는데 안 하면 관세 매긴다는데 그 영향을 준 거죠. 물론 난 이거 되게 의미 없다고 보는데. 의미 없어요? 그래요? 그럼 사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논의를 하자고 하는 건데 너 네 맘대로 해 이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국제법이 필요 없고 트럼프가 네.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든지 아니면 관세 무기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에 미국의 반도체 메모리 공장을 가동할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라는 얘기 같거든요. 근데 어떤 계획을 언제까지 내라는 그 실행 계획까지 나간 게 아니고 야 내가 이런 마음이니까 내 심사가 이러니까 네.
저기 내고 할 테니까 가져와. 이렇게 던진 거잖아요. 그러면 움츠러들죠,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이거 나오면서 주가가 좀 더 빠졌어요. 그 전까지는 험악하지 않았는데, 험악하지 않은 거 아닌데 했는데 더 빠졌어요. 오늘 보면은 한국이 더 빠졌잖아요, 많이. 미국 때문에 맞아요. 빠진 게 아니고 또 환율 때만 빠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영향이 또 좋다. 그러니까 세 박자 다 맞은 거야. 나쁜 의미로. 미국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그다음에 환율 그렇게 올라가서 버티고 있지. 거기다가 이 반도체가 이거 뭐지? 반도체 관세 하더니 이런 식으로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는 식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까? 골똘히 생각해 보는데 금방 생각이 안 떠오르죠. 그러면 일단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일단은 땡땡땡 치고 두 네. 분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KKOOP님, 해임달 K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브릴리언트님께서 차라리 중국을 키워주자. 이제 미국은 아닌 것 같다. 예전에 요 얘기하면은 네. 그냥 극좌로 찍혔거든. 그치. 근데 요새는 이거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야 이거 맞아요. 이게 맞아? 이런 분들이 좀 늘어나기는 합니다. 맞아요. 예. 이율님께서 네.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전효민님, 버트리님, 우라기님, 김동민님, 패밀리코님, 민돌아빠님, 가라디님, 스마트 홍길동님. 네. 이건 뭐지? 사회 자유주의자라는 게 있습니까? 사회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도 있고 자유주의자도 있는데 사회 자유주의자? 신조어네, 신조어. 전통적인 개념들이 네. 요새 다 깨지고 있습니다. 다 깨- 정치, 진짜. 산업, 그렇죠. 경제, 맞아요. 외교, 안보, 기술, 전통적인 개념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장은 뭐 2.5% 정도 밀렸어요. 3,386. 오늘만 거의 1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예. 장중에는 뭐 100포인트 빠졌어요. 그래서 2.5% 마이너스 3,386 이렇게 내려갔고요. 코스닥은 2% 떨어져서 835.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개인이 1조 1천억 샀고 외국인이 6천억 팔았고 네. 기관이 6천억 팔았고. 예,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900억 팔았고. 자, 그래서 뭐 요 얘기 지금 나온 얘기 재균님한테도 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반도체 말씀이신가요? 뭐 그 요런 분위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상황에서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니죠. 당시에는 파월이 이제 미국의 증시가 고평가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경로가 좀 불확실해질 것 같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안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관세에 관련돼서 제약바이오 쪽과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스탠스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GDP 확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뭐 국채 금리도 올라갔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유로화가 약세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어요. 1,412원 13원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당장에 매수하기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한 가지는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하나는 유로화의 약세, 그리고 뭐 그게 어쨌든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장이 마감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도했는데 네. 이제 외국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매도를 한다면 우리 시장 자체는 좀 더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코멘트를 좀 드려보자면 지금 D&D 파마텍이 장후반부에 강하게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고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종가가 저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무너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다만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못 올라왔던 상황에서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 뭐 반대급부로 조정폭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겁먹진 말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너무 겁먹지 말자.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네. 뭐 환율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네네. 미국은 저기 3,500억 달러 돈 내라고 꾸준히 얘기를 하면서 이게 협상이 좀 난항인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한국도 그렇고 약간 발언의 수위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 반도체 오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런 뉴스 나왔고 거기에다가 환율은 지금 1,416원? 2원 네네. 12원 90전. 근데 환율은 며칠 전부터 다른 분들도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다들 이제 암시를 했었고 염려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놀라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더 어느 그 임계점을 뚫게 되면은 그리고 반응을 이상하게 하면은 이상하게라는 게 안 좋게 하면은 그러면 어떨까라고 걱정했는데 오늘 다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 반영을 어느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1410에서 멈지 1420, 50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미국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미국 금리가 일단 내려가는 게 딱 멈추는 듯한 데이터 포인트가 나왔죠. 물론 오늘 밤에 PC 넘버도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상태로 들어간 상태에서 한국, 미국의 이 관세가 해결이 금방 안 되고 뭐 10월 말에 경주에서 만날 때까지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불안한 심정이 있으면 투기 환투기 비슷하게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3,500억 달러가 다 아니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깎이지 않는 한 이거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이벤츄얼리는 결국은 협력이 돼서 협조가 돼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수합도 되고 하면은 나중에 내려가겠죠. 네. 근데 그 나중과 지금하고 괴리가 한 주인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는 현재는 장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율이 금방 내려오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서 먹구름처럼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락에 대해서는 네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한시 그 반도체 나오기 전까지는 네. 뭐 한 2% 이내, 1.1% 후반 정도면은 어느 정도 됐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팔았더니 다시 살까? 일부 종목은 이렇게 생각을 할까 싶었는데 이 뉴스 나오면서 흐트러져 가지고 요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액션을 안 하죠.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말씀을 되게 네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주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맞죠. 근데 이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부분은 국가안보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정성적인 평가만 네네. 가능한데 그것도 괴리가 사람마다 너무 심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면 오늘 하락한 거에 대한 결국은 누구는 분할 매수로 뭐 물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버텨볼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진즉 팔았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감이죠. 그 누가 해? 누가 할 수 있어? 자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를 두 번, 세 번째 높이고 다 흥분할 때 목표 주가에서 애누리를 까고 생각해야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갑자기 하이닉스 다 40만 원 부르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10만 원 부르고 할 때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한두 번씩 고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꼭 정량적으로 딱 해갖고 갑자기 오늘은 디램이 가격이 되는데 내일 보니까 낸드가 이래고 정량할 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런 것 저런 것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으로 해서 과거 경험상 이렇게 흥분했을 때는 이 정도에서 한번 눌림목이 있겠네라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보는 거하고 또 액션을 오늘 아침에 쌓았다 싶어서 제가 주식을 안 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 있었는데 다 팔 수 있다. 진짜 다 팔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케이. 웬만 개인치 그런 거는 이제 감의 영역과 경험의 영역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추가 질문. 김장현 본부장님이 보여주신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자료들 네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준으로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평가한 것을 끌어와서 하이닉스 40만 원, 삼성전자 10만 원 뭐 이런 네네. 밸류에이션들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하셨던 건데 그렇죠. 지금 이 트럼프가 하는 이 얘기는 네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처럼 1대1 비율을 맞춰서 100대100 비율을 맞춰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을 해라. 이게 1, 2년 안에 됩니까? 안 되죠. 안 돼. 절대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런 방향성으로 가겠다는 걸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말씀하신 그 정량적인 밸류에이션 평가에서는 지금 이 내용은 어차피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빠진 게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 물론 단기적으로 텀블링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결될 것 같은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게 결정이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보완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오늘 아침까지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협상용으로 던지고 실제는 자기네들도 애플이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게 명확 관하니까 실질적으로 행동할 때는 이게 컴프로마이즈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는 거죠. 아니 생산 어떻게 못하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뭐 하더라도 뭐 공장이 있더라도 1년만 걸리는데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게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협상용이긴 한데 어쨌든 관세 이슈를 갖고 압력을 주니까 이게 불확실성을 정성적으로 어디까지 얼마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오케이. 이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디님 요거 저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기 저기 뭐야 소리가. 본부장님 계속 요거 추우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춥진 않아요. 아니요 이쪽 이쪽 본부장. 저도 괜찮아요. 기침 아니 이거 지금 먼지가 나와가지고 그런 콧물이 거야? 계속 나. 예. 감기. 알겠습니다.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혹은 네. 반도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네, 일단 이게 저는 정성적인 평가라서 정답이 네. 없어요. 그래서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게 저도 좀 생각을 말씀드려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많죠. 3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밀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명분을 따져보면 금리 인하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반도체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저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일단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던 제약바이오도 낙폭이 크게 나왔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최근에 어느 정도 잘 나오고 있다가 비아디보다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4.4%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정도는 좀 흔들릴만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가 나온 거죠.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쪽에 대해서. 그리고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아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을 잡기가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크게 본다면 어쨌든 시장에 제약바이오도 있고요. 2차 전지도 있고요. 오늘 보시면 금융 지주 쪽도 좀 변동성이 나왔고 엔터 쪽 같은 경우는 또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엔터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과거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냐면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선전했던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분명히 이 관세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미국도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리면서 환율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어쨌든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심에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요 명분은 좀 이제 설득력이 없을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장이 밀리면 일단 조심하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고요.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밀리면 조심하자라는 관점인데 저 오늘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환율이 다음 주에도 쭉쭉쭉 튀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면 저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어색할 정도로 전 밀리면 매수의 기회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이 아니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은 적이 있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7월 달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8월 달까지도 조정을 받은 적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한번 주가가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으면 무조건 조심하자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환율이 많이 튀지 않으면 그래도 저는 안정적으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고 달러 강세를 방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전 어느 정도 잡혀가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미국과의 이런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시장이 신고가에 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너무 겁먹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을 채팅창에서 해 주셨다시피 오늘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니케이가 0.7% 떨어졌고 네. 상해 종합도 0.5%, 항생도 0.5%, 거기다가 대만도 1.7%요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퉁치자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다 1% 정도 내외로 떨어진 건데 우리는 또 신고가라는 점, 연휴가 있는 점, 그리고 3,500이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 지수까지 또 올라온 점, 뭐 이런 거, 그리고 환율이 좀 튄 점, 여러 가지 네. 또 고민을 해 봤을 때 이것보다 한 1%더 밀렸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방송 외에도 네. 매경이든 안경이든 머투든 어디 방송 가셔도 일치하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오늘 들으시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제 정세랑 트럼프의 이 의도랑 실제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이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각각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오늘 두 분인데도 봐봐, 동묘형은 일단 뭐가 나왔으니까, 험한 게 나왔으니까 일단 튀자. 맞아. 일단은 다 팔아. 이렇게 초반에 말씀을 하셨고, 재규님은 이게 그 정도까지인가? 일단은 좀 뭐 버텨보거나 아니면은 돈 있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한번 사볼까? 약간 톤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판단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한 액션을 취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2.5%의 하락은 좀 뼈 아픕니다. 뼈 아프네요. 오늘, 예. 예. 어제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욕을 먹는 날이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관심이 다 이쪽으로 쏠려서 시장이 보합이었으면 제가 욕을 많이 먹었을 텐데 시장이 이러니까 시장이 욕을 다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아이디어 어때요? 두 분 다. 저는 그 3,500억 달러도 그렇고 요 반도체 관세도 그렇고 한 1, 2년만 버텨보자라는 주의거든요. 1, 2년만. 왜냐면 미국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미국 국방부가 없어진 거 알아요? 이름 바꿨지. 미국 국방부가 없어졌어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고. 이름을 바꿨어요. 전쟁부로. 오. 그래서 홈페이지 이름도 www.war.gov야. 와우. 그러니까 Ministry of Defense Ministry가 아니야. 와. 전쟁부. 어. 그리고 이게 어제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요. 네네네. 국방장관 헤그세스가 이례적으로 미국 전 지구에 있는 미국 장성들을 전체 소집했습니다. 어. 이거는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다 비행기 타고 애리조나의 한 기지로 모여라. 근데 아젠다가 없어. 비공개야. 그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 그래서 지금 이게 안보 공백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내용은 말해주지도 않은 채 별들을 다 모아 800명을 뭔 일이길래? 라는 그런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를 우리가 돈도 다 퍼주고 현찰로 퍼주고 거기다가 뭐 반도체 공장을 싹 내주고 기술까지 이전해주고 지금 이럴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뭐 어떠세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더라도 우리가 커미트를 한 거가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박죽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커미트를 안 하는 사이에서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 사이에서 어쨌든 관세는 계속 25%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내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감내를 못 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못하는 게 아니고 감당하기 힘든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럭저럭 진짜 뭐 허리띠 졸라매고 뭐 무슨 전쟁하듯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준 전시랑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하자라고 이렇게 금모으기 하듯이 진짜 뻗땡긴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베스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무력 충돌이라는 일이 생긴다면 대만하고 한국하고 요쪽이 가장 확률이 높은 지역인데 네. 전체적인 뭐 지형상 근데 한국의 반도체 공장 그리고 군수 공장 배터리 공장 모든 핵심 전략 자산들이 공장이 한반도에 모여 있는 상황이랑 그걸 싹 미국 본토로 이전해 가지고 빈 땅인 상황이랑 어떤 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킬 명분이 더 인센티브가 높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지금 그 TSMC 사례에서 미리 그렇죠. 봤으니까 그거 참조하면 되겠죠. 근데 물리적으로 뭐 몇 년 사이에 미국으로 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약속을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이 걸리니까 요구하는 거에 슬쩍 맞춰주는 척 하면서 시간을 버는 방법이 보통 많은데 걔네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슬쩍 하는 거 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아까 그 미국이 잘 그 큰 문제 걔네 입장에서 큰 소용돌이가 치기를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요. 바라는 그 순간에는 만약 그게 문제가 되면 그 금융시장 자체에 큰 문제가 있을 거니까 만약에 잘 버틴다면은 또 버틴다고 우리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버티면은 만약에 그 정권이 만약에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고 만약에 그 트럼프가 3선이 아니고도 그 다음 공화당이 되면은 지금 트럼프보다 더 약해지는 게 아니고 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사람하고 지금 내년도 중간 선거까지만 버티면 된다라고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역시도 우리의 아전인수적 해석의 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다 항복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나한테 지금 소설 쓴다고 하는데 아니 국방부를 전쟁부로 2차 대전 이후로 처음 바꿨는데 이게 내 소설이야? 얘네가 바꿨는데 왜 나한테 그래? 장성 소집은 내가 했어? 얘네가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이례적이라잖아.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모이고 전쟁부로 바꿨대잖아요. 국방부를 방어한다는 그 군대가 아니라 전쟁을 한다는 부서로 2차 대전 이후로 47년 이후로 처음 바꿨다고. 이게 내가 소설이냐고. 얘네가 바꿨는데. 그 의미는 있지. 맞아요. 이름을 바꾸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를 의미가 있죠. 근데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지켜봐야죠. 그래도 망고님이 원래 영애는 음모론자니까 저는 음모론자입니다. 걸러 들으시라고. 예. 이게 맞다고 음모론자. 생각하시는 분만 맞게 저는 들으시면 음모가 될것 굉장히 같아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예. 재규현님도 한마디 하고 그다음 시황 가죠. 네, 일단 참 애매해요. 근데 우리가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명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국제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무언가 확실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한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약간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고 받아갈 수 있는 것을 받아가는 한도 내에서 저는 밀당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뭐 우리가 미국이랑 배척을 하겠다라는 관점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사실 제가 오늘의 한마디로서 좀 비슷한 내용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의 한마디가 뭐였냐면 미국도 중국도 믿기가 어렵다. 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지금 누굴 믿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경찰 국가의 역할을 많이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좀 친밀하게 지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건 무슨 깡패도 아니고 뭐 돈을 내놔라 선불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으니 참 이게 우리나라가 좀 부강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기업들은 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함부로 못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강대국 사이에 껴있어서.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라든지 그리고 뭐 환율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가 좀 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핵도 없잖아요. 반도체 공장 이런 거 주면은 우리나라 그냥 완전 빈집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못 믿겠는 거예요. 무슨 확실한 계약을 하거나 뭐 협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잘 못 믿겠거든요. 사실
작년이었나요? 조선 쪽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도 저는 가장 걱정됐던 게 그거예요. 결국엔 미국 쪽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가 작년에도 굉장히 많았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전부 다 빼먹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했었던 거 중국에 많이 뺏긴 것처럼 그렇게 될까 봐 저도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행보를 보면 굉장히 과격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다만 지금 뭐 증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위태롭진 않다. 오늘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서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레벨은 되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마이너스 한 1% 내외로 빠지는 거였고 네. 거기에 우리나라는 추석 에펙트 플러스. 거기다가 이제 신고가 에펙트 이런 거 좀 더해가지고 1% 더 빠진 건데 플러스 알파로 그렇죠. 그거를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는 이제 개인의 선택에 좀 자유롭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시장 너무 힘드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하다가 뭐 앞서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 뭐 PPT 보면서 말씀드려보자면 환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레벨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와 약세가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가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환율이 많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가 상황이 안 좋아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올라간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뭐 유로화에 대한 영향 그리고 달러에 대한 영향 위안화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관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협상 과정에서 뭐 3,500만 달러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매수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요건 이제 GDP 확정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튼튼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튼튼하고 추가적으로 뭐 고용도 나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10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0%가 넘어갔다가 한 80%대까지 좀 밀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겨져 있는 2025년도의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2회 인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좀 내려간 거죠. 그래서 성장주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새벽에 미증시에도 반영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관세가 또 한 번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제약 쪽에다가 100% 관세를 때린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겁을 먹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다른 업종들 그렇죠. 이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또 상무장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투자 3,500만 달러 더 내라. 이렇게 투자에 대한 압박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프랑스 한번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가 됐다라는 부분이 달러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M7 같은 경우도 뭐 S&P 500이나 나스닥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순이익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순이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보면 밸류가 싸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관점으로 본다면 매수의 기회라고 전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다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뭐 YTD 수익률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PBR이 있는데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상 신고가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기 어렵고 우측에 보시면 뭐 신흥국이나 미국 MSCI 지수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가장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 여력은 분명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기사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엊그제 체크를 해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엄청나게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 이게 좀 부담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내려왔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요것도 오늘 장 초반에는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대통령이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 개장배를 타종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대한민국에다가 투자를 하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또 증권주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도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좀 버텨주는 버팀목이 됐는데 뭐 종가 부분엔 좀 밀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제가 요거 요즘엔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배당 성향이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적정 밸류에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내년으로 연기된다라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에는 장 초반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요 ADR이라는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과매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요거 장 초반에 캡처를 한 건데 지금은 더 내려왔을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과매도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이게 애매한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 반도체를 비롯한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은 많이 못 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 ADR 지표 자체가 과매도로 들어가면 사실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지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이건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인데 뭐 한번 끊었다 갈까요? 네. 예. 한번 떼었다 가죠. 예.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그 증액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네요. 증액 얘기. 예. 돈이니까. 예. 요 얘기죠.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이 우리나라 3,500억 달러잖아요. 더 달라면. 일본이랑 비슷하게 내라. 달러. 근데 이걸 안 준다고 하니까 몰라죠. 그러니까 몰아붙이려고 하는 게 저번에 아닌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얘기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뭘요? 25% 무리고 너네 그 우리한테 5,500, 3,500 안 하면 25% 그냥 그걸로 관세 내는 맞을래? 거야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거기가 25%를 하는 게 아니고 50% 때리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 내가 했어요, 안 했어요? 레드팀으로 붙어야죠. 응? 아니 그러니까 얘기할 때 25%가 아니고 50%네. 그러니까 지네 멋대로 막 올리는 거야.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근데 제 말은 그럼 50% 우리가 내게끔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수를 쓰면서 시장을 흔들기 때문에 빠질 때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나왔을 때 20% 하면 50 맞고 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대응했잖아요. 그럼 아둔한 생각이에요. 걔네들은 고단수에서 확 흔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럼 그 흔들릴 때 개인 투자가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기관 투자가 흔들리는데 그럴 때는 25% 우리가 붙었다 같이 붙는다면은 일단 이게 한번 언젠가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환율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환율을 그렇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 오늘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그 논리라면 25% 관세 때린다 그래서 오케이 기술 이전도 해줘 돈도 줘 그런 다음에 반도체 공장도 지어 뭐 이렇게 했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말 바꿔. 어차피 말 바꿀 거면 다 퍼주고 나서 말 바꾸면 우리는 야 너 왜 말 바꿔?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핵 폐기하면은 방어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나토 가입은 안 시켜주지만 미국이 지켜주겠다. 그게 3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뭐야? 미국이 쌩까면은 야 너네 우리 지켜준다며. 아 쏘리. 말 바꾼다는 전제가 만약에 들어가면 퍼주고 나서 말 바꾸면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다는 퍼즐을 거예요. 액션하는 것도 아니지. 굉장히 절묘하게 하는데 겉에서 같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민준하고 나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한번 붙고 싸우자. 이런 개념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겉으로 하는 거하고 뒤로 암암리, behind the scenes 하는 게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솔직해서 요즘 보니까 그냥 속마음이 겉으로 다 나오는 것 같아. 누구나 한마디씩. 그게 미국이 고고 우리가 하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거에 능숙한 걔네들한테 우리가 놀아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여우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대통령 혼자만 여우 같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고 딴 사람한테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요즘 보니까 혼자 그거 못하는 것 같아. 좀 감정적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는 단기잖아. 주가 시장 단기지. 오늘 2% 기분 빠지면 만약에 월요일 날 갑자기 10% 오르면 야 김장님 말대로 다 팔 병신 됐겠네 할 수 있겠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딱 봤을 때 2% 빠졌을 때 이거 나 다시 살까? 내가 오늘 아침 팔았으면은 그 생각 오후에 카멘트 해야 되니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 뉴스가 나온 거야. 그래서 아씨 머리 아파. 뭐지? 일단 환율 보고 환율이 내려가면 그 판 거 중에 한 저가로 한 20-30% 사겠다.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단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움직이는 거를 다 알지 못하는 게 이런 흐름에서는 그 정책할 때도 나같이 감정전 하지 말고 나같이 감정전하면 여기 와서 해. 거기서 정책 담당시 하지 말고. 안 그래? 네, 그런 얘기지. 아니, 근데 이제- 데모할 때 하듯이 데모 외치고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미국하고. 약간 그런 데모예요? 약간 그런 식이야. 누가요? 아니 누가 얘기하면 또 잡혀가니까 요즘 조심해. 잡혀간다고요? 누가 잡혀갔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런 거지. 아, 참 이게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 평화가 노말이었던 뉴노말이었던 시대가 이상했던 건지 그렇지. 지금 이상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건지 1950년 지금까지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쟁 안 난 거 역사에 처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가장 중립적으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하고 네네. 이건 모두한테 좋은 거잖아요. 네. 이거 기분 나쁜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숨 한 번 쉬고 가야 되는데 네. 이 숨 쉴 때 악취나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기분 더 나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고급스럽게 짜란. 반얀트리 한번 가시죠. 예, 추석 선물. 근데 반얀트리 비싸서 못 가겠네. 반얀트리 이거 원래 엄청 비싼 거예요. 반얀트리 방 1박에 얼마 하는 줄 아세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떨어진다 조심해. 네. 살짝 반얀트리 디퓨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싹 선물용으로 했을 때 열어본다. 와, 고급지다. 이야, 이게 뭐야? 디퓨저입니다. 디퓨저. 그래서 요 꽃병 같은 세라믹 베이스의 꽃병 같은 거 하나 드리고요. 요거 돌입니다. 유리 돌. 요게 또 고급져 보이는 인테리어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다가 집에 두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꽂는 거야. 그런데 요거 디퓨저를 이렇게 부어. 근데 제가 이거 써봤더니 이게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반 붓고 당연하죠. 그걸 왜 다 보여? 이거 오래 쓰는 건데. 오래 쓰는 이만큼 해놓고 또 나중에 또 쓰고. 아 그래요? 나 반 남았길래 무슨 말? 반 남았길래 어떡하지 그냥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오래 쓸 수 네. 있다. 그래서 반 넣고 나무도 이게 굳어. 원하는 만큼 꽂으면 돼요. 그래서 반만 꽂고 그 다음에 또 붓고 반 꽂고 하면 꽤 오래 써요. 네, 꽤 오래 써요. 네, 근데 요게 비싸잖아요. 반얀트리 호텔. 이게 롯데백화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요게 59,000원. 오. 12만 원짜리예요. 근데 59,000원. 추석 선물로 이렇게 싹 고급스럽게 딱 생색내고 싶다. 맞아요. 이거 받는 사람은 기겁한다. 줄 때 말씀하시고 줘야 돼. 내가 고급스러운 거 가져왔는데 부담스럽게 받지 마. 요 얘기 꼭 해야 돼. 그럼 기겁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거 내 돈 주고 사기 좀 그랬잖아. 내 돈 주고 비싸지. 추석 선물할 때 이런 거 받으면 그럼요. 딱 기분 좋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추석에 사람들 많이 막 바글바글 모이잖아. 냄새가 아저씨들 발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냄새, 기름 냄새, 음식 냄새, 디퓨저 꼭 있어야 돼. 네. 추석 필수템. 네. 예. 그래서 반얀트리 디퓨저 59,000원에 가지고 왔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추석인데 머리 막 힘얼게 가지고 단정이 안 된 채로 그렇게 가실 거예요? 에이 정말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세븐데이즈 염색 샴푸 1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애쉬 블랙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 뭡니까? 다크 브라운. 다크 브라운. 예. 하루 5분씩 감는 습관만 바꿔보시면 7일 만에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는 염색 샴푸입니다. 이게 그러면 매일 좀 이게 독한 거 아니야? 식약처 고시하는 연모 성분을 사용해서 안전해요. 이건 뭐야? 음식물 스마트 보관 기능이 왜 들어있어? 이거 어제 거를 어제 거를. 네, 잘못 쓰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하루에 5분씩 감는 습관을 좀 바꿔 보시면 요렇게 두 개 드리거든요. 애쉬 브라운하고 그리고 다크 브라운하고 애쉬 블랙하고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드리는데 200ml짜리 두 개 요거 염색 샴푸 19,000원. 한 개 가격이 아니에요. 두 개.
두 개를 개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신의 모발 색깔을 생각해서 주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샴푸 쓰시잖아요. 요거 쓰시면 이제 염색도 안 하고 머리도 감을 수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추석 선물 세트 요렇게 요게 2개 드리고 그리고 반얀트리 이렇게. 그래서 염색 딱 하시고 반얀트리 가지고 이제 추석 가족들 딱 만나면 아우, 기가 막히지. 깔끔하다. 추석 끝. 예, 끝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규님 오늘 모르겠어요. 섹터별로 이슈별로 뭐 이렇게 네. 얘기할 게 있을까요? 어때요? 뭐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사실 요게 지금 시장 다 잡아먹어 버려가지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자료를 막 준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뭐 장 초반에는 증권주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주들 좀 움직임이 나왔고 엔터 쪽이 변동성이 그래도 좀 잘 나왔어요. 뭐 YG 엔터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시장을 가장 포인트로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 대입한다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본 것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습니다.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 때 소비 시즌이 돌아오면서 뭐 에이펙 회담도 있고요. 근데 가장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관세 무풍지대 쪽에 대해서 관심이 한 번 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고 근데 좀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막 이제 말씀하실 때 좀 찾아봤더니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1,000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의 전체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그 2%가 빠졌습니다. 코스닥이. 그럼 10조 정도가 날아간 건데 외국인들은 매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좀 부담스러운 하락이 오늘 나오긴 했지만 전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잘 다져가면 신고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다져간다라고 한다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좀 더 높은 확률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자금은 어쨌든 엔터 쪽으로 오늘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뭐 게임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오늘은 사실 전반적으로 다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강세 섹터였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오늘 증권주들 장 초반에 좀 올라오다가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자금들, 고객 예탁금, 거래대금을 고려해 보면 전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배당 성향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당 성향이 올라가면 자금은 들어올 겁니다. 금융 쪽, 지주사 쪽 이쪽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최근에 SK라든지 LG 같은 지주사들도 낙폭이 좀 나왔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 섹터는 그랬고 이제 약세 섹터는 네, 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예. 보여드릴까요? 예, 증권주 장 초반에 좀 올라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좀 관심을 받는 기업들의 공통점은 실적입니다. 실적. 우리가 어쨌든 10월달 되면 또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제가 조선과 방산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은 결국엔 실적에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제약바이오 최근에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들 엄청 안 좋죠. 제가 수요일에도 이게 ETF로 들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테크보다는 오히려 셀트리온이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나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컸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못 사고 또 주가가 빠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도 안 좋았는데 장후반부에 D&D 파마텍이 비만이 엄청 안 좋았어요. 뭐 중국 쪽에서도 비만약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자. 다만 뭐 무리해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뭐 몰빵을 한다든지 신용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니 채팅창에서도 그런 재규님처럼 네. 아니 뭐 2% 떨어졌는데 신고가에서 지금 뭐 이렇게 뭐 나라 망한 것처럼 그렇게 다들 막 화가 났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을 보니까 시장이랑 이 감정이 동조화가 되거든요. 그럼요. 막 승질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빠지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는 만약에
약간 물리더라도 한 번 정도는 내가 공략해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 외의 종목군들 뭐 약세 업종은 제가 전체적 약세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사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상승 종목이 정말 적었어요. 한 300종목 내외였던 것 같은데 참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밀리면 뭐 그냥 계속 밀립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보자면 7월 달과 8월 달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때 수익이 좀 충분히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조정에서 또 정비하셔가지고 하반기를 노려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장현 본부장님 아니요, 특별한 거 오늘 또 없습니다. 아침에 하셨고 또 오후에 하실 자료가 있으실 텐데 오늘은 제가 뭐 질문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본부장님 보시기에 오늘 시청자분들이 요런 거는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후리한 스피치를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가면서 한 종목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게 코스메카 코리아였어요.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일부 좀 강사 보인 게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었는데 네. 리포트도 좋게 나온 게 하나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사이에 무슨 미팅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방문해서 뭐 한 거. 그 정리한 게 있어서 요거 워드 파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아마 공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떤 회사인지는 대충 아시죠? 코스맥스, 한국코리아 같은 큰 거 말고 작은 ODM 업체라는데 얘네들은 지네들이 OGM 업체랍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글로벌 ODM. 한국보다는 큰 마켓에서 놀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그루드 랩이라고 있잖아요. 인그루드 랩. 그게 얘네들의 자회사잖아요. 이게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글로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겁니다. 얘네들 강조하는 건 전 세계별로 뭐 선크림은 선크림 규제가 다 다르다. 그잖아요. 그죠? 규제. 그 사람의 피부도 다르니까 미국 사람은 다르듯이 거기 규제 대응팀이라는 게 따로 있답니다. 회사 조직에. 그걸 강조했다 해요. 그래서 규제에 맞게끔 빠르게 대응한다. 이걸 강조했고요. 기초 화장품이 가장 많고 이런 건 넘어가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데 그 얘네들 본사 인그루드 말고 얘네들이 하는 것 중에서는 닥터 멜락신 이거 회사 이름입니다. 요거가 잘 팔린대요. 오, 민트 알아요? 몰라요. 닥터 멜락. 그 멜라토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름 따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닥터 멜락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인그루드 랩 미국에 있는 거 거기는 굿 몰레큘스라고 몰레큘스. 예. 요 회사가 수주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실적이 괜찮게 지금 수주가 지금 7, 8월 달에 되고 있다는 게 일관적인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인그루드 랩 공장이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 관세를 좀 이렇게 노릴 수도 있다. 예, 그걸 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아까 닥터 멜락신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피부 노화. 슬로우 에이징 이런 얘기고 그 이름이 멜라토닌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고 멜라토닌 제가 맨날 먹는 거. 네, 그래서 이 코스메카하고는 벌써 2, 3년 됐는데 좋다는 얘기고 아까 이거 굿 몰리큘스는 저자극성 스킨케어 뭐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인데 인그루드 랩을 통해서 하는데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코멘트들이 나온 게 봤을 때 주가가 미리 조정을 받았다가 요즘 조금 이런 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한 15배 정도니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고 순환매 아까 그 관세 관계 없는 거로 했을 때 결국은 뭐 화장품 중에서는 가장 큰 게 APR인데 APR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걸 따지면은 결국 ODM으로 다시 오거든요. 그럼 이 한국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코스맥스가 미리 갔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한번 발동을 야금야금 받을 수 있다. 이런 컨센서스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여기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종목이 뭐 시가총액이 크진 않아가지고 저도 말씀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선케어 제품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편의점에서도 팔고 여기저기서도 파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 데서나 못 판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선크림 쪽에 대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뭐 점유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고 인그루드 랩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세 쪽에서 무풍지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장의 가동률 자체가 많이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관세를 계기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관세나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관세 무풍지대 쪽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3분기에는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쪽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메리킴님께서 지금은 좀 매크로적인 거를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국제 정세 플러스 이 반도체 산업 플러스 관세에다가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메리킴님께서 다음 주 이거 뭐 사실은 이게 대중이 있나 싶지만 다음 주 예상 환율 얼마 밴드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 정도 선이면 좀 위험하다라든지 어느 정도의 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차원의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환율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녁에 PC가 있나요? 네, 오늘 밤에 네. 오늘 밤에 네, PC가 있죠. 약간 네. 높게 나올 거라고 2.9% 정도. 네, 그래서 그거까지 엮어서 네. 주말 동안에 그리고 다음 주 글쎄요, 저기 제가 봤을 때는 뭐 누구나 얘기한 게 1,420이에요. 근데 저는 한 1,450까지는 가야지 뭐 발작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오늘 이거 환율 때문에 어텐션 사람들 확 돼가지고 여기서 뭐 20 가는 거 별 큰 문제가 아닐 거야.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그게 뭐 소스라치게 더 놀라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1,450 정도 건드리면은 또 한 번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거 건드리기 전에 뭔가 합의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좋은 게 나오길 바라는 정도입니다. 다음 트리거는 1,450. 1450 정도까지는 좀 예, 버틸 것 예. 그래서 그게 안 가고 다시 1,390, 80으로 내려오면은 그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일부. 근데 사실 1450을 벤치마크로 이 마진 노선으로 잡아 두신다는 건 네. 그거를 반영해서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그런 예상 심리 때문에 1420, 30, 40 요때 쭉쭉 빠질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나는 현금 좀 느린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싸해서 아침에 할 때 아씨 나 같은 다 팔아서 제끼고 다 다시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시점이 올해이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목요일이 될 수도 그럼 있어요. 1450은 뭐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1,450까지 다음 주에 안 가더라도 그게 계속 그쪽에 향하고 있다는 거는 계속 저가의 그 타이밍이나 그거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거지. 저가의 포인트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450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갈 수 있다는 그 가정을 갖고 계속 시장이 억누르면은 저가 매수 시점을 너무 어그레시브하게 빨리 들어가봤자 별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려간다는 게 보여야지 이제 어그레시브하게 저가를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든 수요일에 들어가도 화요일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하자면 1450까지는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을 열어 놓으시는 거고 그게 안 좋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다. 이게 오늘로 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재규님은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막 이제 유럽장이 시작을 했네요. 독일 증시가 좀 올라오고 있고 뭐 전반적으로 미국의 선물도 안정적인 흐름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PC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PC 이후에 미증시가 만약에 상승 마감을 한다면 저는 다음 주에는 이제 환율적인 면에서 뭐 1,450원까지는 저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튀지만 않으면 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무서운 거예요. 천천히 움직여주면 그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너무 가파르게 튀지만 않으면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이제 매수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7월, 8월 달에는 매수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눌리면 또 겁이 납니다. 그래서 매수를 또 못 하시는데 요 정도 레벨이라면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런 얘기. 월말이고 분기 말이잖아요. 수출업체 달러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매도하고 원화로 바꾸려는 수요가 있거든요. 마지막 주, 내일 다음 주에. 그래서 이게 바로 1,440, 50으로 가지가 않고 이게 한 번 전 1,490, 80을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페이크인지 어쩐지는 사실은 그때 가봐야죠. 가야 되는데 그런 거로 약간 쇼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렇지 9월 달에 시장 좋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9월 말 돼서 맞아. 겨우 오늘 2.5% 빠졌어. 맞아. 그리고 9월 한 달 동안 얘네 좋았어. 외국인만 7조를 샀어요. 맞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게 과연 뭐 진짜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무거울 만큼 물론 오늘 시장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예측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지 과연 9월이 안 좋았나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9월 아직 안 끝났어. 어, 다음 주도 나흘 남았고. 이 문제는 변화가 될 때 안 끝났 9월 살 때도 외국인 살 때도 처음에 살 때는 아무 얘기 안 했지. 이게 이틀 3일 올라가니까 확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이것도 오늘 하루 빠지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오늘 미국 PC 닿고 미국 올라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그러면은 하루만 더 빠져봐. 그 곡소리 날 거야. 그러니까 변화가 될 때는 민감할 필요는 있다. 겁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 환율이 내년 다음 주 월요일 날 1391만 되더라도요. 아마 쇼텀 바이는 들어와요. 근데 그게 지속적이냐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민준아 너 말 조심해라. 입 닫아라. 9월 아직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제 생각에 민트가 할 역할들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예, 인간 비타민이고 네. 또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안 좋을 때 2번 화낼 거 그래도 민트 보면은 한 번만 화내고 이런 게 있으니까 민트가 좀 마무리를 어떻게 뭐 하고 긍정적인 싶은 거? 말이나, 예. 아, 저는 근데 오늘 시장 보면서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인가? 라는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진짜 약하다. 그냥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대신 오늘 외국인들은 삼전을 많이 사줬고 그렇다면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다는 뜻이고 또 개인들도 많이 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3,500으로는 한 방에 갈 수는 없지만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다면은 반도체가 앞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갈지 요거를 이제 어떤 걸 줍줍할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재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들어볼까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신고가라는 것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신고가가 나온 이후에는 사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고 조정 없이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3일째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3, 4일째.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오늘 아랫꼬리도 좀 달렸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투매도 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제가 코스닥을 예로 들었는데 시가총액이 10조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외국인들은 700억을 매도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만 너무 좀 이제 매물대가 없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진 마시라는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네. 너무 무서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짧게만. 그게 아까 제가 1.5에서 2% 갈 때 살까 싶었는데 아까 그 뉴스 나와서 추천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PC가 인라인 내지는 낮게 나와서 다시 한번 되돌리면 그 환율이 약간 내려가겠잖아요. 그러면 쇼텀으로도 월요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되겠죠. 수요일 목요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그때 합시다. 그 정도가 지금 현재 베스트 같아요. 트럼프 침해진다는 뉴스 나오면 장 오르겠죠?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어. 완전 원래 또라이지만 완전히 더블 또라이 되면 어떡하라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죠. 내려오라는 목소리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앨리스 정님께서 민트를 방패막이로 쓰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까 진짜 민준이 솟았을 때 화났는데 민트 보니까 싹 풀렸다 이렇게 아이고, 말씀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한마디 두 분 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낼까요? 계속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뭐 두 분도 민트도 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이게 금요일 날 기분 안 좋은 게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그러게. 또 다음 주에도 있고 또 만회할 그런 장은 매일매일 열리니까요. 주말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또 많이 해 보시고 여러 가지 퍼즐들을 맞춰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이니까요. 또 여러분 운동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도 생각하지 예. 말고 생각하다가 뭐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뉴스들과 분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